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습니다만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최초 확진자가 생긴 지 날짜로 딱 100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횟수로도 3년이 됐네요. 2019년 11월 달에 중국의 우한에서 처음 발생을 했으니까 말이죠. 와,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고생한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서로를 위로해 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지표가 많이 안정됐지요. 사망률도 떨어졌고요. 감염자 숫자도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 지난 3년을 회고하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게 무엇인지 제 생각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잠깐 볼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무려 6억 2천만 명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참 많이 걸렸죠. 그리고 그 중에 죽은 사람이 6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사망률이 1.1%, 이게 세계 평균입니다. 나라별로도 지표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죠. 주요 선진국 가운데 코로나에 관한 한 좀 가장 심하게 망가진 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입니다. 세계 최강 국가고 가장 발달된 첨단 의학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인데 초창기 좀 자만했지요. 마스크 준비도 잘 안 했고 그러는 바람에 지금까지 미국에서만 1억 명이 확진이 됐다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숨진 사람이 딱 1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사망률이 1.1%로 세계 평균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선진국인 미국이 세계 평균하고 동일하다는 게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죠. 모범적인 결과를 보인 나라들은 어디일까요? 간단하죠. 가능하면 적게 발생하고 또 사망률도 낮으면 그러면 방역을 굉장히 잘한 국가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도 이런 그 A 클래스 국가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어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거의 2,500만 명을 넘겨서 인구의 딱 절반이 감염이 됐더군요. 그런데 사망자 숫자는 한 2만 8천여 명을 넘어가고요. 이것을 통계를 내보면 0.1%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려도 1000명 가운데 1명 정도 숨졌다. 그러니까 상당히 잘 관리한 거죠.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슬란드라든지 유럽의 섬나라죠. 그리고 호주나 뉴질랜드도 있고요. 싱가포르도 있습니다. 대만이나 일본도 사망률이 0.2%긴 하나 전체적으로 감염자 숫자가 우리보다 적다는 측면에서 잘 방역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은 코로나로 망가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계를 보면 사망률은 0.2%로 우리보다 조금 높은데 대신 그들은 감염자 숫자가 2,20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우리 2배인데 걸린 사람은 우리보다 적다는 얘기니까요. 일본도 나름 선방한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잘했다, 자부심을 가질만 한데,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되짚어 볼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첫째는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데 90점 맞았다고 마냥 박수를 칠 일인가? 이것은 제가 수년 전부터 계속 비판하고 지적해온 부분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 100점을 맞을 만한 여러 가지 자질과 소양이 있는 나라였다. 전 세계 유일하게 신종플루나 사스를 비롯한 국가적인 신종 전염병 수십만 명 발생하는 것을 몇 년 전부터 몸소 경험한 나라였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서 최고의 생산성과 의료 역량을 갖고 있는 민간 의료를 확보한 나라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수치로 자찬을 하기에는 좀 아쉬운 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된 배경에는 저는 좀 정치 방역도 한몫한 것 같다. 지나간 얘기지만 그러니까 일선에서 우리가 뭐 탱크를 몰고 총을 쏘고 병사들이 전투를 열심히 해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 전략 사령부에서 큰 틀에서 작전을 잘 짜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죠. 초기 중국발 입국 금지가 굉장히 더딘 상태로 심지어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도 우리는 허용하는데 중국은 허용하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보면 좀 굴욕적인 외교 관계까지 지속해 가면서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방역이 지속됐다. 이 부분은 두고두고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이슬란드나 뉴질랜드나 호주, 싱가포르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전부 초기부터 후베이성 우한에서 감염자가 폭증하니까 전부 문호를 걸어 닫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덕분에 감염자 숫자가 인구의 한 25% 우리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표상으로 민간 의료라든지 방역조사관이나 많은 전문가들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엄연한 사실은 코로나로 2만 8천여 명이 생명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남습니다라는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짚어보고 싶은 건요. 과연 결과만 중요한가? 왜 서구 사회는 저렇게 처참하게 망가져야 했을까? 그들의 자만이랄까요? 준비 부족도 있지만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풍토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역도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인권 자유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중국이 인구가 뭐 14억, 15억 하는 나라잖아요. 지금 통계를 보면 확진자 숫자가 100만 명 살짝 넘깁니다. 어마어마하게 방역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숫자 저는 믿음이 별로 안 갑니다. 더 중요한 건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과연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제로 코로나를 표방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유행 기미가 보이면 거의 무자비할 정도로 도시 전체를 정치 권력을 동원해서 봉쇄를 시킵니다. 아예 그냥 출입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대명천지에.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를 막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초창기 때 사실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방역이 많았잖아요. 모든 동선을 다 추적하고 다 까발리고 언론에 공개가 되기도 하고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옥까지 가야 하고 뭐 그랬단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과연 옳았느냐? 백신 같은 경우도 개인의 철학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크게 해롭지 않았다는 것들이 뭐 일부 입증도 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백신을 막는 것도 거의 강압적으로 안 맞으면 정부나 방역 당국의 비협조적인 그런 시민으로 낙인이 찍히고 호되게 비판을 받고 쉬쉬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방역에 우리가 점수를 높이 줄 수 있는가? 돌이켜보면 저는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A클래스 국가,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호주, 싱가포르 이들 모두 우리보다 백신에 관한은 훨씬 자유롭고 협조는 구했지만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마스크도 훨씬 빨리 벗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슬기롭게 방역을 했다는 점이 돋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신종 전염병이 출몰할 때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코로나가 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는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정됐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제 아까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미국 덕분이죠. 어쨌거나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좋은 백신을 만들어냈으니까. 그리고 그 백신이 감염 자체를 예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고위험군의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데는 크게 기여한 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뭐 팍스로비드를 비롯한 치료제까지도 개발을 해서 이런 백신 치료제라는 무기를 인류가 확보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바이러스 자체의 변화죠. 알다시피 생태계 내에서 독성이 강한 바이러스일수록 빨리 도태가 되니까 숙주가 죽으면서 자연스럽게 돌연변이가 얌전한 종으로 변종이 된다는 얘기죠. 오미크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오미크론 시대가 오면서 과거에 그 무서웠던 델타를 밀어내고 바이러스 자체도 얌전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에 관한 한 이제는 제가 보기엔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다른 선진국처럼 이제는 우리나라도 백신은 건강한 사람은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랬다가 만에 하나 부작용 생겼는데 뭐 정부에서도 보상을 충분히 안 해주고 많은 비판 여론이 끓고 있잖아요. 그런데 걸려도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니까 이제는 건강한 사람에게 백신 40대 50대라도 푸시하면 안 됩니다. 단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확실히 실익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만 국한해서 맞추자. 그리고 마스크도 실외뿐 아니라 이제는 실내에서도 벗자.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강제로 실내에서도 뭐 카페나 뭐 음식점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정부가 바뀌고 나서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했다가 또 섣부르게 확진자가 늘면 또 뭐 비판의 대상이 되고 경질되고 뭐 이런 걸 두려워하는데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 총량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국민 전체 행복 총량.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협조적이고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과학 방역해야 되죠. 실제적으로 식당이나 뭐 카페 가서 마스크 벗고 다 떠들고 얘기하는데 그 들어올 때만 잠깐 쓰는 게 무슨 의미겠냔 말이죠. 종사자들은 쓸 필요가 있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손님을 보니까. 그러나 손님들은 이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강요하는 분위기도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이나 마스크는 초창기 대유행할 때는 나름대로 효능이 있었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지금은 의미가 많이 반감됐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의 자유를 좀 신장해주는 그런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 이후로 우리 인류의 생각이나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꼭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교류하고 술 마시고 막 다니고 뭐 이러지 않아도 때로는 격리를 통한 좀 반강제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혼자 조용히 있는 것도 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 인류가 얻게 된 작은 행복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코로나 투병 중인 분들 힘내시고 완쾌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제 기죽지 마시고 마스크 벗고 이제 가을이잖아요. 막 뛰어다니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동안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고 좀 행복한 그런 나날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